마이크 타이슨. 8, 90년대 헤비급 복싱계 최고의 스타로 대중적인 인지도에서만큼은 무하마드 알리 같은 레전드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복서로서 최고의 인기와 유명세를 자랑했던 인물. 본명은 마이클 제라드 타이슨으로 1966년 6월 30일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슬럼가 브라운스빌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인 지미 커크 패트릭은 항상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았으며 결국 타이슨이 2살 때 가정을 버리게 되고 어머니인 로나 스미스가 홀로 자식들을 키우게 된다. 그러나 그의 모친마저 종교적 맹신에 빠져 아이들을 돌보는 데 소홀했고 항상 지저분한 옷을 입고 꾀재재한 몰골인 타이슨을 사람들은 더티 타이슨이라고 놀렸다. 타이슨은 비둘기를 좋아하고 여자아이한테까지 맞고 다니던 소심한 아이였으나 아버지의 가출, 어머니의 새로운 남자친구의 구타, 왕따 등에 시달리다 10살 때 도둑질한 돈 700달러로 산 비둘기를 동네 불량배가 훔쳐 목을 잘라놓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자 생애 최초로 싸움을 했고 그 후에 브루클린의 흑인 갱단인 졸리 스톰퍼에 가입하면서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자연스레 폭력으로 타인을 지배하는 습성을 가지게 되었고 9세부터 12세까지 3년간 51회에 걸쳐 체포되는 대기록을 남기게 된다. 그렇게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어린 시절을 유치장과 소년원에서 보낸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하마드 알리였다. 알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소년원을 방문하였고 그런 그를 보면서 타이슨은 복싱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렇게 복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슴에 새길 즈음 타이슨은 당시 최악의 소년범을 모아놓은 엘름 우드로 옮기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 인생에서 전설의 초석이 될 바비 스튜어트라는 인물을 만나게 된다. 타이슨은 아마추어 챔피언 출신의 바비 스튜어트의 사진을 보고 저 사람이 강하냐? 내가 더 셀 것 같은데? 라고 도발을 걸었고 이 말을 전해들은 바비 스튜어트는 타이슨을 링 위로 불러들이게 된다. 복싱을 해본 적이 없던 타이슨이었지만 그의 초인적인 운동 능력은 바비 스튜어트를 곤란하게 만들 정도였고 이에 깊은 인상을 받은 바비 스튜어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최고의 트레이너였던 커스 다마토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 1908년생, 당시 나이로 72세의 고령이었던 커스 다마토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명 트레이너로 헤비급의 플로이드 페더슨과 라이트 헤비급의 호세 토레스를 세계 챔피언으로 키워냈을 정도로 유능한 트레이너로 당시에는 테디 아틀라스라든지 케빈 루니 같은 트레이너들을 키우고 있었으며 소일거리 삼아 동네의 불량 소년들에게 복싱을 통한 선도를 베풀고 있던 중이었다. 이렇게 바비 스튜어트의 소개로 타이슨을 본 커스 다마토는 그가 엄청난 원석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얼마 남지 않은 생의 모든 것을 타이슨에게 쓰기로 마음먹는다. 그리고는 조 루이스와 플로이드 페더슨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의 접근전과 인사이드 펀칭을 가르쳤다. 상대의 공격을 상체 움직임으로 제끼면서 달라붙은 후 상대의 품속으로 강력한 펀치를 날리는 방식, 일명 피커볼 스타일로 헤비급으로선 작은 178cm의 키를 극복하면서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슨만의 복싱 스타일을 창시하게 된다. 그렇게 커스 다마토에게 배운 타이슨은 아마추어 무대 첫 토너먼트의 결승에서 경기 시작 8초 만에 KO승을 거두게 된다. 이는 아마추어 경기 최단 시간 KO승으로 기록되었다. 그 후 그는 아마추어에서 24승 21KO 3패의 놀라운 경기력을 발휘하면서 1985년 3월 6일 타이슨은 만 18세의 나이로 프로에 데뷔하게 된다. 하지만 아마추어와 프로는 다른 세계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컨벤션 센터의 웅장함과 수많은 관중의 이목, 프로로서 처음 출전하는 경기에서 타이슨은 심한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이런 글을 본 커스 다마토는 두려움은 친구이자 적이다. 마치 타오르는 불과 같이 조절만 잘하면 널 따뜻하게 해주지만 그렇지 못하면 너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이다. 위대한 전사로 남고 싶으면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영웅은 두려움을 정면으로 맞서지만 소인배는 도망친다. 라고 조언을 해주었고 이 말을 들은 타이슨은 진정을 찾게 되고 상대인 헥터 메르세데스를 시작 2분 만에 쓰러뜨리는 놀라운 경기를 펼친다. 긴장하지 않고 집요하게 바디를 공격한 것이 제대로 먹힌 것이다.
이렇게 1985년 3월 6일 데뷔 무대에서 깔끔하게 첫 승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1985년 11월 1일까지 8개월 동안 타이슨은 무려 11연승 11KO를 하게 된다. 거의 25일에 한 번꼴로 링에 오른 셈으로 그중 8경기가 1회 KO승이었으며 2회 KO승, 3회 KO승, 4회 KO승이 각각 한 번씩 있었다. 이는 그의 별명이 왜 핵주먹인지를 입증해주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던 타이슨에게 위기가 오는데 1985년 11월 4일 양아버지이자 정신적 지주인 커스 다마토가 지병인 폐렴으로 77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커스 다마토는 소년원에서 처음 만나 복싱을 가르치고 출소 후에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복싱뿐 아니라 글과 예절 등을 가르치면서 타이슨을 머리 빈 복서가 아닌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려 했던 아버지 이상의 존재였다. 한 소년이 불씨와도 같은 재능을 갖고 내게로 왔다. 내가 그 불씨에 불을 지피자 불길이 일기 시작했다. 키울수록 불은 계속 타올랐고 결국 찬란히 빛나며 활활 타오르는 아름다운 불꽃이 되었다. 그의 묘비에 새겨진 문구는 현재까지도 회자가 되는 명문으로 커스 다마토와 타이슨의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다. 타이슨 역시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커스 다마토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으며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커스는 가셨지만 저는 그의 유지를 받들어 프로페셔널로서 계속 싸울 것입니다. 커스가 원하던 결과는 이루어집니다. 이후 타이슨은 1985년 11월 13일부터 1986년 9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무려 16경기를 소화했다. 이는 거의 19일에 한 번씩 링에 오른 셈으로 판정승으로 이긴 2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KO승, 그것도 1회 KO승을 7번이나 하게 된다. 이때까지 타이슨의 전적은 27연승 25KO, 1회 KO승 15회로 아이언맨, 국내에선 핵주먹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다. 이런 타이슨의 무패 행진에 거물 프로모터인 돈 킹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해 11월 22일 드디어 타이슨은 트레버 버빅을 상대로 WBC 헤비급 타이틀 매치를 갖게 된다. 타이슨의 상대인 트레버 버빅의 전적은 31승 23KO 1무 4패로 핑클론 토마스를 판정으로 제압하고 왕좌에 오른 뒤 타이슨을 상대로 1차 방어전을 치르는 상태였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타이슨은 탐색전 따윈 개나 져버리라는 듯이 특유의 픽커브 스타일로 밀어붙여 바로 난타전을 벌였고 1회전 끝 무렵에 타이슨의 왼손에 버빅이 쓰러지지만 라운드 종료공이 버빅을 구원하게 된다. 승기를 잡은 타이슨은 2회전에서 맹수로 돌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또다시 버빅을 다운시킨다. 경기 내내 거의 메타작에 가까울 정도로 버빅에게 맹공격을 한 타이슨은 종료 30초 전 버빅의 관자놀이에 레프트를 꽂아버린다. 또다시 쓰러진 버빅. 그의 몸은 더 이상 타이슨과의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듯이 맥을 못 추렸고 그렇게 2차례 일어섰다 쓰러지기를 반복. 결국 주심이 경기를 끝내게 된다. 이로써 타이슨은 약관 20세의 나이로 트레버 버빅을 2회전 만에 쓰러뜨리고 WBC 헤비급 챔피언이 된다. 이는 헤비급 역사상 최연소 챔프 등극으로 남았고 그가 데뷔한 지 1년 8개월 16일 만에 거사였다. 타이슨은 벨트를 움켜쥐고 이렇게 말했다. 커스 보고 있습니까? 저승에서 복싱의 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 녀석이 내가 키우고 가르친 타이슨이다. 라고. 이를 본 복싱계의 큰손 돈킹은 타이슨을 자신의 눈 속에 각인시키고 그를 이용해 돈을 벌 결심을 하게 된다. 타이슨의 파괴력에 매료된 사람들은 그의 통합 타이틀전을 원했고 이에 돈 냄새를 맡은 돈킹은 타이슨이 WBC 챔피언에 오른 지 4개월이 채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 WBA 챔피언 타이틀 일정을 잡게 된다. 1987년 3월 7일 이렇게 성사된 WBA 챔피언 타이틀전, 상대는 팀 위더스푼을 제압하고 새로운 챔피언이 된 19승 5패 14KO의 제임스 스미스로 신장이 193cm나 되는 거구였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타이슨과 맞대결을 할 거란 예상과는 다르게 스미스는 경기 시작부터 타이슨을 상대로 점도 높은 클린치를 걸어왔고 얄미운 경기력에 도발까지 하는 스미스에게 열이 받은 타이슨은 1라운드 종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면상에 펀치를 날려버린다. 이렇게 타이슨의 움직임을 봉쇄하는 집요한 클린치와 잽 견제는 모든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고 WBA 챔피언 타이틀전이라고 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지루한 경기 끝에 타이슨은 판정으로 승리를 하게 된다.
그렇게 WBC, WBA 양대 챔피언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챔피언이 되었지만 여기서 타이슨의 약점이 드러나 버린다. 작은 신장을 커버하기 위해 가드를 올리고 직선으로 돌격해 짧은 거리에서 강력한 펀치를 날리는 타이슨의 스타일은 인파이터들에게는 큰 효과를 보이지만 큰 신장과 발을 이용해 한 방이 아닌 차근히 점수를 올리고 위험해지면 클린치로 타이슨의 공격을 봉쇄하는 아웃복서에게는 꽤 고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것을 두고 스미스가 타이슨에 대한 연구를 잘해서 나온 결과라고 이야기하지만 타이슨 특유의 초반 러쉬와 묵직한 KO 승을 기대한 관중들은 답답한 경기에 실망을 하게 된다. 어찌됐든 이렇게 WBC, WBA를 접수한 타이슨의 기량에 돈킹은 돈독이 오르게 되고 3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통합 타이틀 1차 방어 상대를 정하게 된다. 핑클론 토마스. 그는 타이슨이 WBC 타이틀을 빼앗았던 트레버 버빅 이전 챔피언이었다. 하지만 토마스는 더 이상 타이슨의 상대가 되지 않았고 결국 타이슨에게 결정타 한번 제대로 못 맞추고 6라운드에 면상을 크게 한 방 먹은 후 힘없이 쓰러지게 된다. 가볍게 1차 방어에 성공한 타이슨. 그러나 확실히 커스다마토의 죽음 이후 예전 같은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타이슨. 이를 본 돈킹은 더 늦기 전에 타이슨을 통합 챔피언으로 만들어 한몫 단단히 챙길 전략을 짜게 되고 드디어 1987년 8월 1일 네바다 라스베가스 힐턴 호텔에서 WBA, WBC, IBF 헤비급 통합 타이틀 매치가 성립된다. 상대는 34승 29KO의 전적을 가진 2m에 가까운 장신인 토니 터커. 무패가도를 달리는 두 괴물의 맞짱은 엄청난 기대를 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된 경기. 서로 오지게 치고받을 줄 알았던 예상과는 달리 토니 터커 역시 이전 상대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긴 리치와 발을 이용한 아웃복싱으로 견제를 하며 타이슨이 다가오면 클린치를 반복하는 방법을 이어갔고 결국 지루한 경기 끝에 승패는 판정까지 가게 됐다. 결과는 심판 전원 일치로 타이슨의 손을 들어주었다. 경기 내용이 어찌됐든 타이슨은 WBA, WBC, IBF의 타이틀을 모두 획득하는 최초의 헤비급 챔피언이 된다. 그가 WBC 챔피언에 오른 후 불과 7개월 9일 만의 일이었다. 통합 챔피언이 된 지 2달여 만인 1987년 10월 16일 아틀란틱 시티 컨벤션 홀에서 타이슨은 3대 기구 통합 타이틀 매치 1차 방어를 하게 된다. 상대는 LA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타이렐 비그스. 당시 비그스는 15연승 10KO를 달리고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에서 타이슨은 초반 비그스의 빠른 발과 날카로운 잽에 고전하게 되나 3라운드에서 타이슨의 레프트 훅이 비그스의 눈을 스치고 이에 비그스는 눈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된다. 눈가의 상처가 신경쓰여서일까 비그스는 초반의 기세와는 다르게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 7라운드 종이 울리기 30초를 남기고 타이슨의 레프트 훅이 명중하자 비그스는 뒤로 나자빠지게 된다. 이때 몸이 링 밖으로 절반쯤 나가 위험할 뻔했으나 비그스는 곧 다시 일어선다. 하지만 승기를 잡은 타이슨의 레프트가 턱에 그림처럼 크게 꽂히면서 비그스는 또다시 뒤로 뻗어버린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렇게 타이슨은 시원한 한 방으로 1차 방어전에 성공한다. 1차 방어전을 끝내고 석 달 후인 1988년 1월 22일 우리나라에서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는 해에 마이크 타이슨에게 백전노장 레리 홈즈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홈즈는 50전 48승 34KO 2패의 전적으로 당시 WBC 왕자 켄 노튼을 15회 판정으로 제압한 후 5년 동안 16차 방어 위협을 달성하고 WBC 왕관을 박탈당한 후 IBF 챔피언에 올라 2차례 방어전을 치른 백전노장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2차 방어전. 하지만 이상하리라 만큼 도전자 입장의 홈즈에게서 투지가 보이지 않는데 이는 노장의 여유인가 아니면 포기인가. 이러한 홈즈에게 집요하게 안으로 파고들어 단발성 히트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타이슨과 끊임없이 잽을 내밀며 거리를 유지하는 홈즈. 둘의 경기 스타일은 너무나 달랐다. 또다시 지루한 경기가 이어지고 그렇게 4라운드. 타이슨 특유의 기습적인 라이트 훅이 홈즈의 안면에 명중하면서 늘어진 경기는 활기를 띠는데 쓰러진 홈즈는 카운트 8에 일어서지만 또다시 들어눕는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 홈즈. 그리고 제기된 경기. 라운드 종료 30초를 남기고 둘은 난타전을 전개하지만 정확도는 이미 타이슨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결국 종료 5초 전 타이슨의 강력한 라이트가 홈즈에게 적중되면서 경기는 끝을 알린다. 이렇게 타이슨은 통합 타이틀 2차 방어전도 가볍게 승리로 장식하게 된다. 2차 방어를 한 타이슨은 1988년 3월 21일 3차 방어전을 위해 일본 도쿄돔으로 원정을 떠난다. 상대는 토니 텁스. 텁스는 24승 15KO 1패의 전적으로 그렉 페이지를 물리치고 WBA 챔피언에 오른 경험이 있는 선수였다. 2차 방어전 이후 2달밖에 안 된 데다가 원정 경기여서 사람들은 타이슨의 컨디션 난조를 걱정했지만 이날 타이슨의 몸 상태는 상당히 가벼웠다. 경기 시작부터 날렵하고도 파워 있는 펀치를 날리며 상대를 압도하는 타이슨. 그렇게 가볍게 1라운드를 마친 타이슨은 그 기세를 몰아 2라운드에 돌입. 라운드 종료 32초를 남기고 텁스를 로프 쪽으로 압박하여 피할 수 없게 만든 후 복부와 턱에 연이어 강력한 펀치를 꽂아 넣는다. 이에 당황한 텁스는 바로 클린치를 시전. 하지만 그는 이미 다리가 풀려 있었고 곧바로 타이슨의 라이트 한 방을 맞고 다리가 꼬이면서 그대로 쓰러지게 된다. 이에 바로 주심의 경기 중단. 단 3번의 펀치에 3차 방어전은 끝이 나게 된다. 3차 방어전 때 타이슨의 경기력을 본 사람들은 타이슨을 칭송하게 된다. 이때 이런 타이슨의 기세를 꺾겠다고 나선 한 선수가 나타나는데 그의 이름은 마이클 스핑크스. 본 채널 영상 중 무하마드 알리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낯설지 않은 이름일 것이다. 그렇다. 마이클 스핑크스의 형이 바로 무하마드 알리를 쓰러뜨린 레온 스핑크스였다. 둘은 형제 복서로 형인 레온은 앞서 말한 것처럼 무하마드 알리를 쓰러뜨린 것으로 유명하며 동생인 마이클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크루저급 챔피언에 올라 3대 타이틀 통합을 이루어낸 강자였고 타이틀을 반납한 후 IBF 헤비급마저 석권한 영웅이었다. 놀라운 것은 그는 15차례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단 한 차례도 패한 적이 없었다는 것. 이런 그가 타이슨을 꺾겠다고 도전을 한 것이었다. 그리고 1988년 6월 27일 아틀란틱 시티에서 벌어진 4차 방어전. 당시 31승 21KO를 기록하고 있었던 마이클이기에 사람들은 명승부가 될 것이라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타이슨은 무섭게 돌격. 이런 타이슨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된 펀치 한 번 못 뻗은 마이클은 기대와는 달리 경기를 시작한 지 단 91초 만에 허무하게 패배하고 만다. 너무나 싱거운 방어전에 사람들은 어이없어 했고 마이클은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져간다. 그 후 타이슨은 프랭크 브루노를 5라운드 레프리 스톱 승으로 가볍게 물리치고 이어 칼 윌리엄스를 1라운드 1분 33초 만에 날려버리면서 1990년이 오기 전 통합 타이틀 6차 방어를 하는 위협을 남기게 된다. 최연소 WBC 챔피언 등극. 단기간에 이룬 최초 3기구 통합 타이틀 챔피언이라는 명성은 타이슨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타이슨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하는데 타이슨의 인기는 세계적으로 상상을 초월했다. 당시 한 경기당 $10,000가 넘는 어마무시한 돈을 벌어들였으니 그의 존재 자체가 곧 돈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익이 발생하면서부터 타이슨의 주변은 복잡해지는데 1988년 타이슨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돈만 밝힌다는 모델 출신의 로빈 기븐스와 결혼을 한다. 그 후 그녀는 타이슨의 재산에 대한 재량권을 주장하며 재정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마찰이 빈번했고 또한 각종 미디어들은 타이슨의 모든 것을 캐내 마구잡이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타이슨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된다.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타이슨을 본 돈킹이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돈킹은 선수의 심리적 약점, 어두운 욕망을 이용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프로모터로 유명했는데 타이슨 역시 이런 돈킹의 소나기에 빠지게 된 것이다. 엄격한 커스타마토에 의해 어릴 적부터 삐뚤어진 성격을 조금씩 잡아갔으나 그의 죽음으로 인해 완전히 성립되지 않은 그의 자아는 돈킹에 의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술과 여자를 들여 타이슨의 환심을 사는 돈킹. 안 그래도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어떻게 하면 타이슨의 돈을 빼낼까 하는 사람들과 와이프 사이에서 진저리가 난 타이슨은 결국 돈킹의 손에 놀아나게 되고 점점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 주변의 그 누구도 커스타마토와 같이 타이슨의 무절제를 바로잡아줄 리가 없었던 것이었다.
결국 이런 글을 본 로빈 기븐스는 결혼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혼을 강행. 타이슨에게서 무려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64억을 챙기게 된다. 하지만 이혼 후 더 이상 눈치 볼 상대가 없어진 타이슨은 말 그대로 돈킹을 태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타이슨의 몸도 마음도 병들어갈 즈음 7차 방어 상대가 결정되고 있었다. 상대는 24승 19KO 1무 4패의 전적에 비교적 약체인 제임스 더글라스. 타이슨에 있어서 더글라스는 홀리필드와의 대결의 발판이 될 재물 중 하나라고 여겨졌다. 1990년 2월 11일 일본 도쿄돔에서 경기는 시작되었고 경기장에 있는 그 누구도 타이슨의 압승을 기대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펼쳐지는데 더글라스는 처음부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타이슨과 맞짱을 뜨는데 지금까지 타이슨에게 졌던 선수들처럼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흡사 타이슨의 모습과 같이 정면으로 도전. 끊임없이 몸쪽으로 파고드는 타이슨을 팔꿈치로 밀어내며 자신의 거리를 유지하며 쉴 새 없이 난타전을 벌인다. 그간 방어전에서의 시시한 경기가 아닌 박진감 넘치는 난투에 경기장에 있는 관중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다. 그렇게 이어지던 중 8라운드 종료 5초를 남기고 타이슨의 강력한 라이트 어퍼컷이 더글라스의 턱에 명중. 그대로 쓰러져 정신을 못 차리는 더글라스. 이대로 경기가 끝날 것 같았으나 이상하리라 만큼 주심의 느린 카운터로 더글라스는 생명을 이어간다. 타이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달려들었으나 곧 종료를 알리는 공이 울리고 더글라스에게는 최고의 행운이 따르게 된다. 다운을 얻어낸 타이슨. 당연히 승기를 잡고 불같이 달려들 것 같았지만 그간 향락에 빠져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타이슨은 체력이 이미 바닥이나 예전 같은 몸놀림을 보이지 못한다. 오히려 다운을 당했던 더글라스가 점점 타이슨을 압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후 10라운드 드디어 기적이 일어난다. 현저하게 체력이 떨어진 타이슨을 더글라스가 인정사정 없이 두들기기 시작하고 짧은 어퍼컷 이후 레프트에 이은 라이트 다연타가 장렬. 타이슨은 힘없이 뒤로 나자빠진다. 그 누구도 심지어 타이슨 자신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 타이슨은 어떻게 해서든 일어서려 떨어졌던 마우스피스까지 물었으나 주심은 경기를 끝내버리고 만다. 이날의 경기는 9대1로 타이슨을 찍은 도박사들을 한순간에 쪽박차게 한 대반란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프로 데뷔 후 충격적인 첫 KO패를 당하게 된 타이슨. 이후 타이슨은 심기일전하여 아마추어 시절 2번이나 패배를 안겨주었던 헨리 틸만과 알렉스 스튜어트를 각각 1라운드 만에 쓰러뜨리면서 다시 한번 통합 타이틀 도전에 다가간다. 이러는 와중에 홀리필드는 1990년 10월 25일 제임스 더글라스를 3라운드에 KO시키면서 타이틀 통합을 하게 된다. 타이슨은 타이틀 도전권을 얻기 위해 도노반 러덕과 두 차례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따낸다.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던 타이틀 재탈환의 시나리오는 타이슨 스스로가 망치게 되는데 1991년 7월 당시 18세의 미인대회 출신인 데지레 워싱턴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992년 3월 6년의 실형을 언도받고 3년 동안 복역한 뒤 1995년 3월 25일 가석방된다. 이렇게 타이슨이 없는 헤비급은 춘추 전국시대에 돌입하는데 에반더 홀리필드, 레녹스 루이스, 리딕 보우, 마이클 무어러 등으로 나눠 서로 경쟁 중이었으나 다들 타이슨만한 흥행 파워를 지니지 못했다. 그만큼 사람들은 타이슨의 복귀를 원했고 이를 증명하듯 타이슨은 출소 이후 경기를 한 번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 WBC 랭킹 1위에 등극하게 되는데 이는 돈킹의 영향력이 다분히 들어간 것으로 이로 인해 당시 WBC는 미국, 영국 언론의 비판을 많이 받게 된다. 특히 타이슨 때문에 당시 랭킹 1위였던 레녹스 루이스가 2위로 내려가면서 불만을 표출했으나 돈킹은 이런 루이스를 쿨하게 쌩깐다. 돈대는 타이슨을 더 원한 것이다. 이런 돈킹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타이슨은 순조롭게 피터 맥릴리전과 버스터 마티스 주니어전에서 승리하고 WBC 타이틀 도전권을 획득하게 된다. 당시 랭킹 2위의 루이스는 돈킹의 엄청난 지지를 받는 타이슨에게 불만을 품고 WBC를 상대로 영국의 고등법원에 고소를 하게 되나 법원에서조차 루이스를 쿨하게 까버리게 된다. 더욱이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WBC 측의 비용을 모두 물어내라는 판결까지 받게 되는 미치고 팔짝 뛸 상황을 맞게 된다. 루이스가 그렇게 가루가 되도록 까이든 말든 타이슨은 1996년 3월 16일 과거 자신의 통합 타이틀 5차 방어 상대였던 프랭크 브루노를 3라운드 50초 만에 눕히고 WBC 타이틀을 손에 쥐게 된다.
그러는 중 레녹스 루이스는 끈질기게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고 결국 판사에게 돈킹은 루이스와의 동의 없이 타이슨의 커리어를 잊지 못한다 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 허나 돈킹은 이번에도 쿨하게 쌩까고 타이슨에게 집중, WBC에 이어 WBA전까지 계획하게 된다. 당시 WBA 챔피언은 브루스 셀덤이었는데 그 역시 타이슨과 맞붙길 원했다. 그러나 루이스의 조건으로 인해 이 경기는 성사되지 않을 뻔했으나 타이슨이 루이스에게 경기 허락을 받는 조건으로 400만 달러를 지불하게 되고 승낙을 받아낸다. 결국은 다 돈인 거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경기. 브루노 역시 타이슨과의 대결을 원했던 만큼 자신만만했으나 경기는 시작한 지 109초 만에 싱겁게 끝나버린다. 이렇게 출소 후 단기간에 WBC, WBA 양대 챔피언이 된 타이슨. 하지만 타이슨은 돌연 9월 24일 WBC 타이틀을 반납하게 된다. 이는 전부터 타이슨에게 이를 갈고 있는 루이스와의 대결을 피하기 위한 돈킹의 전략으로 보인다. 그리고 타이슨은 WBA 타이틀 1차 방어전에서 드디어 에반더 홀리필드를 만나게 된다. 1996년 11월 8일 라스베가스 MGM 가든에서 벌어진 1차 방어전. 당시 도박사들은 11대1로 압도적으로 타이슨의 승을 점쳤다. 홀리필드는 통합 챔피언이 된 이후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반면 타이슨은 복귀 후 엄청난 기량으로 치고 올라왔고 그 기세에 홀리필드를 만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홀리필드는 똑똑했다.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타이슨의 약점은 바로 체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간 타이슨은 모든 승리를 경기 초반에 이끌었고 그로 인해 마지막까지 끌고 갈 체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홀리필드는 무리하지 않고 경기를 이어갔으며 간간히 눈에 보이지 않는 반칙을 하면서 차근차근 타이슨의 체력을 갉아먹었다. 결국 타이슨은 이런 홀리필드의 전략에 빠져 11라운드에서 무너져버린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타이슨은 1997년 6월 28일 홀리필드와 재대결을 하게 된다. 이날은 역대 프로복싱 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날로 일명 핵이빨 사건이 발생한 날이었다. 공이 울리고 홀리필드는 전판과 같은 전략으로 홀딩, 클린치, 의도적인 버팅으로 타이슨의 멘탈을 흔들어 놨다. 이를 참지 못한 타이슨은 홀리필드의 반칙에 심판에게 항의하나 묵살당하고 타이슨은 이를 갈게 된다. 그리고 3라운드 타이슨은 핵이빨을 쓸 예고를 한 걸까? 공이 울렸으나 마우스피스를 안 끼고 나가다 주심의 경고를 먹는다. 그렇게 제기된 경기에서 결국 이성을 잃은 타이슨은 홀리필드의 오른쪽 귀를 물어버린다. 이에 주심은 타이슨에게 2점 페널티를 주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하면 실격패라고 경고를 한다. 하지만 타이슨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다. 경기가 재개되고 5분 만에 이번에는 왼쪽 귀를 물어 뜯어버린다. 결국 실격패를 당한 타이슨. 이에 경기장은 아수라장이 된다. 이 사건으로 네바다주 위원회에서 타이슨에게 만장일치로 복싱 라이센스를 박탈시키고 300만 달러의 벌금까지 부과한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은 타이슨은 1998년 3월 5일 돈킹에게 속아 돈을 뜯겼다는 명목으로 1억 달러의 소송을 내게 되고 돈킹과 치열한 맞소송까지 갈 뻔했으나 결국 1,400만 달러의 합의를 보게 된다. 이후 몇 달 뒤 할렘가의 조직 두목이었던 미치 그린을 폭행한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되고 45,000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이렇게 타이슨은 하루가 다르게 사고를 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타이슨의 복귀를 원했고 결국 1998년 10월 타이슨은 다시 복싱 라이센스를 재획득. 1999년 1월 프랑스와 보타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재기하게 된다. 하지만 또다시 경미한 교통사고 후 상대를 폭행하면서 감옥에 가게 된다. 9개월 후 출소한 타이슨은 1999년 10월 23일 오를린 노리스와의 경기로 복귀를 알린다. 하지만 이때부터 타이슨의 상태가 이상해진다. 브레이크 선언을 했는데도 공격을 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했고 결국 이날 경기는 무효 결과를 받게 된다. 이때 타이슨이 각종 마약을 한 상태라는 후문이 생긴다.
어쨌든 복귀를 한 타이슨은 2000년에 세 차례 경기에서 모두 KO승을 거두게 되는데, 이 중 앤드류 골로타와의 경기에서 또 한 번의 무효 판정을 받는다. 이날 경기는 2라운드가 끝나고 앤드류 골로타가 포기 선언을 하면서 타이슨이 승리하지만, 경기 이후 타이슨의 마리화나 흡입 사실이 적발되어 결국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었다. 사실 타이슨은 이 경기에서 은퇴한다고 발표를 했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레녹스 루이스는 맹비난을 하면서 타이슨을 도발하게 된다. 이에 욱한 타이슨은 은퇴를 번복하고 루이스와의 대결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2002년 6월 8일 드디어 이루어진 타이슨과 루이스의 대전. 하지만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고 타이슨은 더 이상 전성기 때의 기량을 내지 못하고, 그에게 이를 갈고 있던 루이스는 8라운드까지 타이슨에게 193발의 펀치를 명중시키면서 KO승을 하게 된다. 사실 세월도 세월이지만 그동안 타이슨은 각종 마약에 취해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지고 몸 상태도 좋지 못했었다. 루이스에게 패배한 후 정신 못 차리는 삶을 이어간 타이슨은 결국 2003년 8월 3일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된다. 선수 생활 동안 4억 달러 이상을 벌었지만 각종 폭행 및 성폭행, 이혼 소송, 그리고 1년에 200억씩 돈을 뿌린 초호화 생활로 최고의 위치에서 한순간에 밑바닥까지 몰락하게 된 것이다. 이후 타이슨은 데니 윌리엄스, 케빈 맥브라이드에게 무참히 무너진 후 2005년 6월 12일 파란만장했던 선수 생활을 뒤로하고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한다. 그렇게 위대했던 악동 타이슨의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타이슨의 은퇴 후 사람들은 만약 커스타마토가 10년, 아니 5년만 더 타이슨과 함께 했었다면 복싱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며 뛰어난 재능에 비해 짧은 영광을 누린 타이슨의 몰락을 보며 안타까워했다.